네, 중국에 이어 유럽과 미국을 휩쓴 코로나19가 최근에는 브라질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0일을 기준으로 브라질의 누적 확진자 수는 무려 31만여 명이라고 합니다. 사망자 수는 2만 명을 넘어섰고요. 브라질 현지 연결해서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35년째 거주하고 계시는 손정수 씨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손혁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도된 걸 보니까 하루에 확진자가 10,000명 이상씩 늘고 있더라고요. 하루에 이 확진자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현지에서 불안감이 상당히 클 것 같은데 현지 분위기는 어떤가요? 예, 확진자가 매일 늘고 병실이 포화 상태여서 국민의 불안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정부에서 주도하는 특별한 예방 정책이 없기 때문에 이 불만이 굉장히 높고요. 또한 오래된 격리로 경제 활동을 못한 피해도 상당히 큽니다. 인구 많고 부유한 상파울루주를 제외한 타 지역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공립의료 체계가 무너졌고, 네. 따라서 지방에서 확진자와 사망자가 늘고 있어 국민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네. 초반에는 확진자가 그렇게 급증하지 않았었는데 최근 들어서 브라질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연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이 상황 그 원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1월부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일어나자 브라질 정부에서는 이 사건은 단순한 감기이며 더운 나라에서는 크게 퍼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안일하게 언론에 배포했습니다. 그러자 이를 듣고 배운 이 브라질 국민들은 크게 혼란하지는 않았고, 특히 2월 달에 열린 카니발 축제도 계속 진행하는 등 네. 사람들의 안일한 대처로 지금 현재까지 이런 사태가 계속 이어진 것입니다. 음. 지금 그 한국 같은 경우는 뭔가 문제가 생기면 바로 선별 진료소라는 데 가서 진료를 받게 됩니다.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브라질에서는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일단 어떻게 조치를 취하나요? 일단 의심 증세가 나타나면은 가까운 보건소에 연락을 하여 네. 상태를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듣고 선별 작업을 벌여 병원이나 아니면 자가 격리로 분리하게 됩니다. 네. 그러나 이 상태에서 특별하게 진단 키트로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현재까지 확진자가 지금 현재 발표된 것보다 10배나 더 많을 것이다라는 말이 지금 아. 현재 국민들 사이에서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진단 키트 없이 어떻게 확진인지 아닌지 그 여부를 골라내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증세가 열이 많다, 기침을 한다,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진단하기 때문에 네. 국민들도 굉장히 불안해 이제 하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설 이제 검소에 가서 돈을 내고 직접 검사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 비용도 40불에서 50불 되는 등 비싸기도 하고, 네. 검사 결과도 피를 뽑아 3일 이내에 나오는 그런 검사를 하기 때문에 이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그것을 돈을 내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이 진단율이 세계에서 제일 낮은 나라 중에 하나라고 좀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렇게 몸이 아프신 분들은 자가 격리하면서 있는데 결국은 이제 적극적으로 검사를 안 하기 때문에 집에서 그냥 아픈 상태로 그게 코로나19일 수도 있지만 아픈 상태로 계속 버티고 있는 건가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죠. 이제 버티는 사람들도 있고, 이 네. 사실 브라질은 의료 체계가 공립병원은 뭐든지 무료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아프면 무조건 이제 공립병원으로 이제 뛰어가게 되는데, 네. 지금 거의 다 포화 상태여서 음. 이 환자를 받지 못하고, 또 환자를 일부러 되돌리기도 하고, 또 네. 그 병실을 기다리다가 죽는 사태도 일어나는 등 아이고.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사실은 정부가 어떻게 초기 대응을 하느냐가 코로나19의 어떤 방향을 결정짓는데요. 브라질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아시겠지만 악명 높습니다. 보도를 보면 뭐 "집에 있지 말고 일터로 나가라." 초반에 그런 얘기를 했고 실제 본인이 돌아다니는 마스크도 없이 그런 사진들도 여기 한국에서 많이 봤습니다.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예, 지금 브라질은 이제 오랫동안 이제 혼란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나 이런 경제적인 혼란기 있었는데, 이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해서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아 선출된 대통령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라는 이런 슬로건을 내놨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것이 무너지고, 특히 음. 오래된 격리로 국민들의 경제 활동이 멈춰지자 네. 이 피해는 앞으로 더 클 것이라며 나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그러니까 당연히 말하는 방식이나 뭐 네. 표현이 거칠어서 사람들한테 이 거부감을 느끼지만, 그분에
따로 된 고충도 분명히 상당히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간다. 네. 그런데 경제 활동을 하면 코로나19가 더 확산될 텐데 너무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이 아닌 각 주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주지사들은 대통령이 그렇게 말을 한다 하더라도 네.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들여 지금 격리가 가장 좋은 조치다라고 해서 격리를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음. 그러나 여기서 안타까운 부분은 네. 격리만 할 뿐이지 진단이나 예방 이런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 않아 사실은 계속해서 감염이 계속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복용을 하고 있다고 해서 논란이 된 이 말라리아 치료제죠. 클로로킨의 사용을 두고도 이 주지사들과 대통령이 갈등이라고 들었습니다. 브라질 대통령이 클로로킨 사용을 계속 고집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브라질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굉장히 친하며 그 네. 대통령이 하는 정책을 거의 따르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서 이 하이드록시클로로킨에 대한 사용을 계속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이번 주에는 모든 환자에게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을 처방하라는 대통령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나 이 처방이 의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주지사나 또 이 의사들은 이보다 효과보다 부작용에 대한 아직 그 검증이 되지 않았다며 모두 네네. 사용을 적극 반대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뭐 대통령은 그렇게 이제 사실 이게 권고나 가이드라인 정도로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권한을 갖고 있는 의사들이나 주지사는 여기에 대해서 또 반대하는 이 부분에서도 또 갈등이 있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네. 대통령이 어찌 됐든 상황 통제를 제대로 못하고 계속 잘못된 이런 그 얘기들을 한다면 국민들 불만은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브라질 국민들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 대통령은 소속 정당이 없을 만큼 원래부터 특별한 지지 기반이 없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다 네. 보니 자기를 지지해주는 세력과 또 반대파로 크게 나눠져 있는데 분명히 뭐 서로 반대 입장에서는 손가락질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네. 그 내용을 들여다보고 조금 더 깊게 보면은 서로에서 맞춰가면 맞는 말들을 하는 것인데 이 대통령은 스타일이 대화나 타협이 없이 밀어붙이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얼마 되지도 않았던 지지 세력들도 등을 돌리는 등 네. 계속해서 오해가 계속 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혹시 그렇게 어떤 불신감이 높아지고 대통령 인기가 떨어지면 극단적으로 탄핵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나요? 예, 이제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부터 대통령의 권한 위법 등 여러 이유로 해서 반대파가 계속해서 이 탄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요번에 최근에 이제 대통령 아들에 대한 수사를 연방 경찰이 하고 있자 그 경찰청장을 해임하여 법무부 장관이 사임하는 등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이 정황에 불법 행위가 지금 발각되어 탄핵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음. 그러나 이게 시간이 걸리고 네. 절차가 많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네. 또 브라질 관련돼서 이제 보도를 보면은 뭐 정치적으로도 복잡하지만 어찌 됐든 이렇게 상황이 어려우니까 가장 가난한 사람들, 상황이 어려운 사람들, 빈민들 이런 분들은 거의 방치돼 있다. 국가로부터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제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네. 가장 큰 문제는 대도시에 있는 시민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그 보호를 받는데 네. 대도시와 또 인근에 있는 빈민촌은 거의 방치되었습니다. 어. 브라질에는 이제 그 빈민가와 특히 이제 판자촌이 많은데 네. 이쪽 지역에는 이제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다 보니 그 자체 주민들이 이렇게 의료 체계를 만들기도 하고 또 어. 그 빈민가에서 활동하는 갱들이 서로 오히려 시민들의 격리를 주장하는 등 좀 뭐라 해야 될까 이렇게 좀 멀리 공권력과 떨어져 있는 그런 네네.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알아서 스스로를 지켜야 되는 약간 그런 상황이 돼 버렸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그게 지금 가장 좀 우려한 상황이고 특히 음. 빈민촌에 이제 이 질병이 퍼지면은 네. 지금 현재 의료 체계로는 이제 대처할 수 없어서 이게 굉장히 크게 터질 시한폭탄으로 보고 있습니다. 혹시 그렇게 되면 뭐 사재기나 뭐 이런 극단적인 행동들 있잖아요. 그런 현상들은 일어나지 않고 있나요? 곳곳 도시나 이런 데서? 그러니까 원래 3월 초부터 처음에 이제 격리를 시작했을 때 일부 사재기가 있었지만은
크게 일어나지는 않았고요. 또 지금 현재 2달 동안 격리를 하면서 경제 활동이 줄어들어 네네. 사재기를 할 만한 돈이 지금 실리가 돌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 또 이외에 또 전국적으로 폭동이나 또 약탈 등은 일어나지 않고 단 경제 활동을 멈춰서 피해를 본 주민들이 산발적으로 하는 시위는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브라질에도 한인분들 많이 계시죠? 예, 지금 많이 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당연히 코로나19로 일상생활에 상당히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손정숙 씨 상황은 지금 어떠신지 하시는 일에 지장이 없는지 여러 가지 좀 궁금합니다. 이제 저는 이제 그 한인 사회에서 이 조그마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네. 당연히 2달 동안 활동을 못 하고 네. 저뿐만 아닌 이 모든 한인촌이 대부분 이제 상업,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데 네. 2달 동안 가게 문을 못 열고 있기 때문에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음. 지금 현재 이미 60년이 다 돼가고 있는 상황에서 네. 온라인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세대로 옷 장사가 옛날 같지 않은데 네. 가게 월세와 직원 월급 또 생활비가 모자라고 있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한인이 많습니다. 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하루아침에 모두 접고 다른 것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굉장히 고통받는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한인분들도 그렇고 또 학생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 전 세계적으로 뭐 한국 같은 경우도 온라인 수업으로 이제 하다가 일부 학생들, 고3 학생들 등들 등교를 직접 하고 있는데 브라질은 상황은 어떤가요? 예, 지금 원래 이제 브라질은 크게 이제 사립, 이제 공립 학교로 나눠지게 되면 네. 비싼 돈을 내는 사립 학교는 전부 온라인 수업으로 바꿔서 온라인 유튜브나 또 온라인 대면으로 이렇게 수업을 계속 받으면서 네. 공부를 착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뭐 실제적인 뭐 학교 수업보다는 이제 질은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이어가고 있고 네. 공립 학교는 이 브라질 특성상 빈민촌에 있는 사는 사람들이 인터넷 또 스마트폰 또 뭐 이런 뭐 온라인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네. 그들은 2달 동안 지금 수업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시작되는 이제 대학 입시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네. 이 2달 동안 수업을 못한 사람들이 있어서 어제 이 브라질 이제 교육부에서는 이 올해 이제 대학 입시를 60일간 미룰 것이다라는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조금 전에 한인분들 지금 손정숙 씨 비롯해서 한인분들 어떻게 지내시는지 여쭤봤는데 한인분들 가운데 확진자는 나왔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지금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은 몇 네. 분 있었고 네. 그 자가 격리로 지금 이제 그 자가 격리로 이제 치료를 한 환자는 있습니다. 그 이외에 뭐 사망했다라고 있는 말들은 있는데 네. 현재까지 브라질에서 지금 사망하신 사람은 돌아가신 분은 이제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를 분류시켜서 하기 때문에 또 지금 뭐 장례식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네. 좀 정확하게 어떤 상황으로 돌아가셨는지에 대해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돌아가신 건지 아니면 연세 많으셔서 돌아가셨는 다른 네네. 질환으로 돌아가셨는지 이런 것은 확실치 않은데 우리 한인 사회에서는 크게 확진자와 또 사망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브라질 상파울로에 계신 교민 손정수 씨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